안녕하세요. 창조주와의 만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시간까지 창조와 그리고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들을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나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물론 여러분한테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창조를 믿을 때 우리는 사랑의 법칙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 철학자들과 모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천연계 가운데서 연구하시고 나름대로 우리 인체와 그리고 우주 속에서의 어떤 질서 법칙 이것을 정말 발견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창조가 확실하다는 그런 증거 속에서 행복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망가뜨리는 영역이 있어요. 진화론이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모든 책들이 진화론 위주로 역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사가 중요할까요? 왜 역사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뿌리냐? 그래서 가문의 전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가문의 전통. 뿌리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한테 한 것 중에 가장 정말 나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 왜곡이라는 것은 역사를 완전히 잘못 만들, 뿌리를 흔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교육받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수록 우리 자신이 우습게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싸우기나 했고 뭉칠 줄도 모르고. 근데 도서관 가셔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역사가 있어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을 모은 다음에 새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모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3번 정도에 걸쳐서 전국에서 모든 책을 압수해요. 압수한 다음에 불살라요. 불살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왜곡시키기 좋고 정말 이상하게 써지 이상하다라는 게 자기네들이 왜곡하기 좋은 방향으로 써진 것만 이렇게 남겨요. 고의적으로 남겨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책은 다 불살려요. 강제로.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네들이 역사책을 쓰는데 그 일본인들이 그 역사책을 쓴 그런 어떤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국 민족들은 서로 싸웠다. 서로 당파 지어서 싸우기나 했다. 이 방향대로 쓸 것. 두 번째, 이 나라는 자기네 스스로는 싸워가지고 화합할 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고 얹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유의 근거를 그런 근거대로 쓸 것.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잘났다가 아니고 그 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살거든요. 그죠? 화합하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역사를 망가뜨렸다. 그거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최고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데이빗 더닝 교수가 얘기한 이미 자기의 머리에 있는 걸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한다.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고 역사를 쓴 저술가의 바라보는 역사관, 그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다. 역사는 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해석이다.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서관 가보죠. 도서관 가봐서 역사에 관한 책이 많아요. 그죠? 역사에 관한. 그러면 고대 역사, 인간의 시작에 관한 역사, 인간의 뿌리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가서 보세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결같이 지나요. 철저하게 지나요.
만일에 창조라는 말을 이렇게 막 읽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 이거를 왜 여기다 꽂았나 이거 왜 여기다 종교 서적에다 꽂아야지 이거 왜 여기다 꽂았나 이거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가 진짜 진실이라면 역사책에 꼽혀도 되잖아요. 근데 창조에 관한 걸 역사 서적에다 넣으면 와 이거 종교잖아 이거 종교 막 이렇게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따져보자 이거 정말 이걸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00% 객관적인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증거에 충실해서 최대한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해보자 이거 예, 창조가 맞다면 자신이 있다 이거죠. 창조가 진실된 역사라면 모든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표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요거는 뭔가 뚫었죠, 그죠? 뚫은 건 확실해요. 그죠? 근데 뭐가 뚫어요? 물이 뚫을 수도 있고 바람이 뚫을 수도 있고 천천히 뚫을 수도 있고 빨리 뚫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내려요? 일단 하기 전에 뭐에 의해서 됐을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야 물에 의해서 됐을 것 같다. 이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맞는지 증거로 해서.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뒷받침될 때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그것이 이론으로 굳습니다. 예, 이런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핥힌 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몇 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파였다. 근데 아무리 가서 봐도 서서히 파인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는 빠른 속도로 이게 완전히 돌로 굳기 전에 큰 물줄기가 핥히고 지나간 자국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서서히 몇 억 년에 의해서 쌓이고 몇 억 년에 걸쳐서 깎였다. 예, 진화론자들 해석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해보자요. 증거.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기본적으로 생각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 경쟁의 생각의 틀에서 그것도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확고할 건가? 그것을 판가름해 주는 기준은 바로 증거에 있어요.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 믿음이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치 있다. 정말 최고로 가치 있다. 인간은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고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미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 사상이 바로 창조 사상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진화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치 없게 진화되었다.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막 치고받고 한 거에서 높이 올라가는 건 가치 있고 높이 못 올라가고 경쟁에서 뒤처진 건 가치 없게 취급돼야 된다. 이 사상이에요. 그죠?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가차 없이 가치 없는 취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의 근거가 쓰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따를 게 상식적으로 참과 거짓을 떠나서도 어떤 걸 따를 때 인간 사회가 안정되고 정말 행복할까요? 이건 확실해요. 그죠? 확실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증거로 따져보자 이거. 한국의 역사. 예, 원시 시대. 뭐가 나와요? 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이 이렇게 살았으면 막 자랑할 거예요. 왜 손에 왜 작대기 들고 있어요? 경쟁해야 되니까. 자기 거 챙기려니까. 그죠? 서로 자기 걸 챙기려니까 뭔가 들고 싸워야 돼요. 저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불안한 모습이죠. 그죠? 네, 인류의 태도, 인류의 역사책 볼까요?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신문이에요. 신문에 보면 이거 조선일보인데 신문에 보면은 진화가 많이 실려요. 창조가 실려요. 만일에 신문에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기사 실렸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떤 특정된 시각에서 보는 특정한 걸 싫으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 있다. 객관적인 걸 싫어하지 이래요. 근데 진화론을
이렇게 아무리 싫어도 항해를 안 받아요. 항해를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뭐예요? 참 진리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진리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진리로 인정받고 있는 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은 이 시대의 진화론을 인정 못 받고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제목 붙이기 잃어버린 거 찾자 이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거 찾자 이거예요. 잃어버린 거. 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찾으려고 해요. 그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찾으려고 해요. 정말 맞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찾으려고 애써야죠. 그죠? 예, 그걸 하자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 원숭이가 이렇게 가다가 뭐 짜자잔 뭐 슬기 인간이 됐다. 그죠? 뭐 300만 년 전, 어느 책에는 500만 년 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글쎄요. 이것이 이런 그림들이 정말 과학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됐을까? 따져보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과학적인 밑받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아 과학자들이 뭐 과학이 아닌 걸 실었겠는가 그래. 예, 우리 보자 이거. 이게 과학인지 과학적인 이론의 증거의 밑바탕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생각. 그죠? 데이빗 더닝 교수 얘기처럼 생각이 처음부터 삐딱하고 잘못됐으니까 그거에서 잘못 판단한 건지 잘못 보인 건지 그걸 보자 이거예요. 예, 진화론은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켜 버리겠다.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겠다. 어디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에서 붕괴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죠? 관계 없다 이거예요. 이미 창조주와 신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걸 챙겨야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일을 내가 결정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 소중한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야 경쟁의 대상으로 딱 쳐다봐요. 경쟁의 대상.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을 가치 없음에서 인간은 가치 없다. 가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챙겨야 된다. 자기 거 챙겨야지 챙겨가지고 끌어모아야지 행복하다. 그런 생각. 끌어모아야 된다. 예, 끌어모아야 된다. 예, 가치의 중심에 나다 막 그렇게 해요. 나. 왜 그래요? 나다. 그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정신이죠. 진화론의 결과를 볼까요? 진화론의 결과는 뭐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헤겔과 헉슬리는 인간은 원숭이처럼 생긴 조상에서 진화되었음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동물계의 계통수에 소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결정적으로 주장했고 다윈 자신도 1871년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 이러한 사건은 성경과 철학자들의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네, 진화론 논쟁책에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이미 인간은 어디 들어가요? 야 특별한 존재인지 알았더니 이 천연계 가운데서 이렇게 중심에 나왔어요. 예, 중심에 났는데 진화론에 가면 아니야. 너 이리 와. 너 동물 중에 하나지만. 너 동물 중에. 너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이제 인간의 지위가 떨어져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이제 땅에 떨어져요. 예,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진화론에 의해서 최고로 인간이 피해본 건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다. 인간의 인권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개도 이렇게 말 안 되면 딱 때리듯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동물 취급하겠다 이거. 인간의 그 존엄성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상실한 거다. 근거를 상실한. 인간이 진짜 대단한 존재다. 그걸 내세울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인간에 관한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침팬지와 친척 관계가 돼요. 그죠? 침팬지와 친척 관계. 네, 침팬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인간의 조상을 표현한 거예요. 네, 이랬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죠. 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진화론이 최고로 이렇게 부서뜨린 게 진화론적인 생각이랑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생각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주 계시다. 진화론은 없다. 그죠? 율법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진화론은 뭐 관계없다. 관계없다. 예? 율법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뭐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아니 그게 행복의 방법이 아니다. 내 걸 챙기는 거예요.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보고 내 걸 챙기는 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진화론 완전히 다르죠. 방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그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게 계명이에요. 또 이렇게 살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 방법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 방법대로 그 방법에 신뢰를 두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따르는 사람, 그걸 따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바다 모래는 뭐예요? 백성들이에요. 전 세계의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은 자기 위에 깔아뭉기고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내 말 안 듣는 사단이 내 말의 방식, 내 사단의 방식, 스스로 하나님 되고 이 진화론의 법칙대로 안 하고 행복의 방법을 진짜 딴 걸로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이게 요즘의 형편이에요. 요즘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얘기는 진화론이 이미 세계를 점령을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상의 모든 걸 점령을 해요. 뭘로? 모든 교과서가 그래요. 모든 책, 역사책이 다 진화론이에요. 이미 끝났죠. 뭐. 이미 점령됐어요. 점령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을 생각해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아직 괜찮은데 그냥 아직 괜찮은데 뭐. 안 괜찮아요. 이미 점령됐어요. 이미 완전히 점령됐어요. 그죠? 진화론이 진리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더 이상 뭐 진화론이 이제 점령해야 될 게 없어요. 다 점령됐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일지라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경쟁 사회에서 네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 하죠.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게 누구 말이에요? 그거의 근거가 사단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건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뇌로. 들어왔다는 얘기 뭐예요? 뇌의 틀을 그걸로 이래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져요. 그럼 보는 게 다 뭘로 보여요? 경쟁해야겠다. 내게 챙겨.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뇌의 구조가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딱 뼈대가 굳히면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게.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 진화론 논쟁. 에른스트 마이어 교수는 21세기의 다윈이라고 추앙받는 그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진화론. 제가 대부분 이렇게 한 것이 이 책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도서관에 가면 모든 도서관 다 있어요. 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역사적인 시기마다 각기 다른 일련의 사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상들을 시대의 사조라고 부른다. 갑작스러운 시대의 사조의 출현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지식사회의 대변을 가운데 종회교훈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1859년 이전의 세계관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인 혁명은 생물학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신뢰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59년 진화론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 사상이 이미 사고방식이, 이미 생각하는 방식, 이미 뇌에 있으니까 이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진화론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예, 사단의 생각이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 진화론을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봐야겠다. 경쟁해야겠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부셔버리겠다. 그죠? 율법 폐지됐다. 그죠?
율법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의 법칙, 우주의 질서 법칙이 폐지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 지구에만 국한된 거예요? 아니요, 우주의 법이에요. 우주의 법, 우주의 질서 법이에요. 그 법을 정말 망가뜨린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에 맺어지는 이게 질서와 조화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평화롭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율법 속에 있어요. 율법의 법에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저희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볼까요? 과연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나? 여기에 진화론이 나올까요? 창조는 안 나오지만 진화론 나와요. 그죠? 이 책에 보면 진화론이란 무엇이며 인류에 뭐에 영향을 끼쳤다? 과학에? 아니요, 사상이 나와요. 인류의 사상, 과학이 아닌 사상,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핵심, 생각의 기준이 되는 사상. 그죠?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죠. 모든 해석, 모든 방향 다 결정돼요. 운명 다 결정돼요. 거기 보면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계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뒤집어 인간의 세상을 바꿔봐. 인간의 생각을 바꿔버렸다. 바꿨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책들 써진 거 볼까요? 46억 년 전에 뭐예요? 숨어 있는 과학이에요. 진짜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일까? 이거는 물리학 박사가 썼어요. 볼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옛날 지구는 이랬단다. 뜨거웠어요. 박테리아가 도착했대. 박테리아가 뜨거우니까 어딜 가요?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파리도 되고 뭐 잔뜩 막 번식해요. 막 돼요. 막 바다생물. 번식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종류가 야 우리가 왜 바다에서만 살아야 되냐? 육지로 가보자. 그래서 육지로 바다 생물을 끌고 용감하게 나온 생물이 있는데 노래개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 나오죠. 가자 육지로. 글쎄요. 이게 과학일까? 잘 생각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 그 책의 내용입니다. 곤충이 하늘을 날게 된 이야기. 이게 진실일까? 이게 과학일까? 보세요. 어느 날 곤충의 세계에 발명왕 같은 에디슨 곤충이 나타나. 3억 년 전. 이것은 그 당시 옛날에 노아홍수 이전의 그 화석들을 보면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망가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식물들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니까 그 당시 처음에 진화론자들 얘기 주장에 하면 곤충들이 날개가 없었대요. 그죠? 날개가 없어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뜯어먹었대, 잎사귀를. 그런데 옛날 식물들은 높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에디슨 곤충이 앉아서 생각했대요. 야, 저렇게 힘들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방법 생각했대요. 뭐가 없을까 그러다 맞죠, 날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손을 이랬대요. 손을. 앞다리를 용감부상하게, 이게 용감한 건지 모르지만 미련한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르지도 않지만 용감부상에 두 쌍의 팔을 휘저어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했던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몇십 년, 몇백 년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침내 에디슨 곤충은 날아오르는 일에 성공하여 잠자리가 되었단다. 과학입니까? 과학이에요. 요즘에 이런 곤충 보여요? 곤충이 갑자기 뭐 막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뭐 우리 비행기 만들어 봐야겠다 막 이런 곤충 있나요? 야 우리 뭐 자동차 사람만 자동차 만드냐 이런 곤충 있나요?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하면 돼요? 나중에 뭐 그 곤충들이 자동차 타니고 비행기 타니는 시대가 올까요? 이게 과학이에요? 결코 아니죠. 다섯 번째, 땅으로 뭐가 올라요? 물고기가 올라요. 땅으로 물고기가 올라요. 땅으로 물고기가 올라와요. 지금 물고기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살아요.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물고기가 죽어요. 이게 해가 나서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운명이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 물고기들이 야 우리가 이런 운명이 아니다.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거 땅으로 일제히 올라오기 시작해요. 일제히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와요. 옛날에도 저렇다면 요즘도 올라와야죠. 요즘은 더 똑똑해야죠. 그죠? 요즘에 더 똑똑하니까 잘 올라와야죠. 그죠? 잘 올라와야죠.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들 땅으로 다 퍼올려요.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살아요? 죽는 게 과학이에요? 사는 게 과학이에요? 죽는 게 과학이죠. 그죠? 물고기는 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100% 죽는다. 완벽히 죽는다. 이게 뭐야? 이게 과학이죠. 막 끙끙거리면서 저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딴 책도 있어요. 어린이 진화 이야기, 뭐 이건 딴 책이에요.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다, 뭐 이런 얘기도 이 책들 중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폐가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조상이 됐다. 조상이 됐다. 우리의 조상이 이런 과정 겪었을까요? 네, 글쎄요. 파충류 이야기 이거 보면 더해요. 뭐 거대한 공룡의 턱이 어떻게 돼요? 작은 새의 부리로 되고, 뭐 육중한 뭐 거대한 공룡의 꼬리가 가벼운 새의 꼬리 깃털로 됐단다. 이게 뭐예요?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와, 침팬지와 인간은 친척간이겠구나 생각해요. 이런 생각의 근거예요. 이런 생각의 개통도가. 그래서 어디에 동물원 가가지고 야, 원숭이 침팬지 어느 쪽이 사람하고 더 가까운 친척일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릴 문제예요. 이게 헷갈릴 문제예요. 아예 친척관 먼 친척이에요? 아니죠. 아예 관계없죠. 그죠? 예, 이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어떤 과학적인 크게 뭐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에서 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예, 생각, 믿음 이런 거예요. 만들어진 거. 고대의 역사는 만들어진 생각이죠.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 이게 있는 겁니까? 구석기 시대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이 아닐까요? 구석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약 10,000년 전까지, 200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만일에 구석기 시대가 진짜 진실된 시대라면 성경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적으로 창조의 역사부터 보면 10,000년이 안 돼요. 인간의 역사가 10,000년이 안 돼요. 고로 구석기 시대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 사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볼까요? 구석기 시대에 관한 어떤 조작 사건이 있어요. 일본에서 2000년 10월 22일 그날이 그 조작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1년 후에 대서특필했어요. 조선일보에서 2001년 10월 20일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큰 면을 차지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 일본은 원래 구석기 오래된 그 타제석기가 안 발견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야, 우리 일본 대제국의 역사가 뭐 이래야 되겠냐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이런 발굴하는 후찌무라 긴니찌라고 하는 그분이 3만 년 전 거네 하고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했어요. 야, 그건 구석기 거 아니야. 예, 아마도 대단한 돈을 대줬을까요? 뭐 어떤 우익단체든지 대줬어요. 야, 너 대단하네. 아마추어인데도 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막 조작해요. 증거를 막 조작해요. 그러다 결국에 20년간 자기가 한 건 42곳이 거의 모든 것이 다 조작된 게 밝혀졌어요. 이게 이 큰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발견한 게 3만 년 거 발견했다. 그 다음에 막 발견했는데 20만 년 전 거네 그랬어요. 대단하죠. 일본이 또 막 돈 대줬겠죠. 그래서 40만 년 거네, 50만 년 거네 막 이러니까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이상하다. 저 사람이 발견한 왜 10만 단위를 뜨냐 이거.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서 발굴 작업한다는 얘기 듣고 밀착 취재했어요. 딱 밀착 취재해 보니까는 어느 날 2000년 10월 20일 새벽 6시 5분에 갑자기 뭘 들고 나가요. 캠프에서 들고 나가. 그래서 몰래 쫓아가요. 밀착이 몰래 쫓아가서 딱 동영상 촬영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가가지고 어디다가 유물을 파묻어요. 진짜쯤 막 이렇게 파묻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10월 29일이 됐어요. 10월 29일 날 어떻게 합니까? 진짜처럼 발표를 해요. 진짜처럼. 그죠? 폼 다 잡았죠. 그죠? 진짜 발굴 현장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있고 재료 모아놓고. 그래서 야, 대일본 제국이 70만 년 전에 발견되는 대역사. 70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정말 최고의 역사로 꼽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는 이제 발견되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야, 대일본 제국이 70만 년 전, 와, 신난다. 근데 조작인 것이 이제 딱 발표됐죠. 근데 왜 이랬을까? 여기 그죠? 과거에 집착하는 일본 학계는 옴진리교 신정한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예? 이게 뭐 믿음. 옴진리교가 뭐예요? 종교야. 종교처럼 막 믿음. 야, 우리 거 막 오래됐으면 좋겠네 하는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조작이에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기록 볼까요? 후찌무라 긴니치가 발굴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발했고 뭐 어떤 거는 30km 떨어진 곳에서 조각을 발견해서 신의 손이다 뭐 이렇게까지 추앙받았어요. 뭐예요? 이 뒤 기록을 보면 기자들이 당신 왜 이질했냐, 왜 이런 일 했냐 물어보니까 왜 그래? 야,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고 강박관념이 있었다. 더 오래된 뭐 유물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게 됐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나중에 그렇게 보인대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된대요. 이거 뭐 더 오래된 유물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결과물이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예. 조작이죠. 뭐. 생각에 의한 조작. 생각에 의한 조작. 예. 그래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면 고고학회 기자들 찾아가다 왜 이 사람이 조작했는데 못 발견했냐? 왜 못 발견했냐? 그래서 그 고고학회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을 연대를 설사할지언정 돌이 언제 깨졌는지는 언제 하냐 이거. 돌이 깨진 연대를 언제 하냐 이거. 언제 깼는지 언제 하냐 이거. 그죠? 언제 깨진지 언제 알아요? 물론 그 지층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거. 우리는 뭐 할 말 없었다 이거. 그죠? 생각이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증거 조작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0만 년 전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보면 뭐 조작 사건. 그러면 생각할 게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 구석기 시대는 조작됐다고 가정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깬 석기는 진짜냐 이거. 그것도 조작이 아니요. 깬 석기는 있어요. 얘기할 타제석기는 지능이 낮았던 사람의 작품이라고 해요. 이것도 생각이죠. 그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책에 근거하면 소위 타제석기에 깨진 것을 각도라든가 깨진 그거를 다 컴퓨터로 이렇게 그려보면 기가 막힌 정밀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똑같은 종류의 돌을 나눠주고 이 아슐리안 타제석기 딱 놓고 주먹도기 이런 걸 보고 깨보라 똑같이 깨보라 이거. 아무도 볼게요. 아무도 못 깨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대 유적지인 전곡리 유적지에 가서 제가 경험적으로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전곡리 유적지에서 발견된 딱 보고는 여기에 수십만 명이 다녀가서 이걸 깨보려고 했지만 아직 아무도 못 깬 대단한 석기입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간석기 있죠. 간석기는 사람들한테 비슷한 종류 나눠주고 갈아보라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간대요. 한 달 만에. 이 얘기는 뭐예요? 석기 연구가에 의하면 깬 석기가 간석기보다 결코 멍청한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코 멍청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진화론자가 왜 그런 구석기물은 멍청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야, 깬 거 보니까 야 이거 멍청했겠거니. 간 거는 조금 똑똑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증거를 해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예요. 잘못됐죠. 이걸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데 안 실죠. 왜 그래요? 이걸 실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얻은 간석계. 요즘도 써요. 그죠? 요즘 파푸아뉴기니 이래한 자레 이런 걸 다 써요. 환경이 이러면 써요. 환경이. 이런 걸 써야 될 환경 가운데 이거 농사 짓는 도구. 이거는 옛날 어디에 저기 미국 인디언들이 이런 종류를 썼다고 그래요. 이런 종류를. 깬 석기는 아무 종류나 안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깨져요. 날카롭게 깨져요. 저게 보이는 걸 사람 찔러도 푹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깬 석기는 어떤 때 유용한 도구예요? 사냥하는 데 유용한 도구예요. 간석기는 어느 데 유용해요? 농사 짓는 데. 그죠? 갈아가지고 사냥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깬 석기들은 어디서 발견돼요? 대부분 동굴에서 사냥터에서 발견돼요. 간석기는 어디서 발견돼요? 농사터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이 깬 석기는 사냥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간석기는 뭐예요? 야, 농사 짓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이런 환경에서 썼구나.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맞죠. 그죠? 이거 가지고 시대 구분하는 거 잘못이더라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런 역사적인 진실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미술 벽화라고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습기 있는 데서 그렸다고 한 것이 색깔도 안 변해요. 원근감까지 정확해요. 그죠? 이게 멍청한 사람의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굴에 그린 것뿐이 없어요.
지능은 우리랑 더 나으면 나았지 뭐 못하지 않았다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 예,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 이런 진화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구석기니 심석기니 이렇게 나눈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건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의 역사와 비교를 해서 진실된 역사를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